금년 여름까지 국민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2월 6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죠.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금년 2월 이후가 되면서 아주 급격히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3월 하순에는 하루 40만 명을 넘나드는 어마무시한 숫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하루 20만 명 내외라고 정부 방역 관계자가 예측했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상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불과 40여일 전에 100만 명에 불과하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월 20일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진자 1천만 명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요. 확진자가 지금처럼 쏟아지면 집단 면역이 달성된 것인지 아닌지, 코로나 정점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정점 후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행복인문학 관점에서 행복 코디네이터가 6가지 핵심 질문을 짚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언제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인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언제쯤 사그러질 것인지, 더 나아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엔데믹은 몇 년도쯤 될 것인지, 코로나 사태가 2024년이 될 때까지 장기화될 이유는 무엇인지, 코로나 사태에서 인류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이러스와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행복 인문학적 솔루션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행복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과학 활동에 지나친 남용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PCR 검사를 통해 정확히 검사하는 사람보다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PCR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현재 하루 40만 명 내외의 확진자를 생각한다면 실제 감염자는 하루에 그 2배에 해당하는 80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약 20%가 확진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진자 숫자는 점차 줄겠지요. 그러나 3차 접종자들이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나서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집단 면역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코로나 집단 면역은 우리의 희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슈퍼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출현은 결국 바이러스와 인류에 꺼지지 않는 거대한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언제쯤 사그러질까요? 라는 건데요. 이 질문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계속 틀린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누적 확진자 2천만 명을 도달하는 시점을 5월 초로 보고 있는데, 이 5월 초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미크론이 끝이기를 바랬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세간의 확진자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듯이 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변이 추이를 보면 앞으로 성난 벌떼처럼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엔데믹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하는 건데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던 2년 전인 2000년도에 행복인문학 특강에서 언급했듯이 엔데믹은
2024년도쯤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은 더 지나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강조해서 말했던 것이 있는데 다음 검색창에서 행코의 웰빙 특강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칼럼들을 다음 뉴스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인간이 만든 백신으로만 대응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슬픔을 겪을 수 있다고 행복 코디네이터 특강에서 종종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1천만 명 확진 상황이 되었고 하루에 수십만 명씩 바이러스에 항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주 허무맹랑한 예측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를 겪은 뒤에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면역력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대략 4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제 세계 인류는 그 절반 지점을 지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본래 인류의 시작 시점부터 있어온 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영장류보다 더 먼저 지구촌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제일 되는 터줏대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뒤늦게 등장한 인류가 자연의 원칙을 거슬리게 하는 과학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바이러스의 생태 환경에 아주 가감하고 용감하게 도전장을 계속 던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히 자연에 기생하던 바이러스를 결국 미쳐서 발작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요즘 시골에 가면 일벌이 사라져서 농민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년이 되려면 벌들이 꽃가루를 수정시켜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갑자기 일벌이 죽어 없어지거나 벌통이 텅텅 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꽃가루 수정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다양한 유해성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 현대 과학 인류는 과학기술이 만드는 물질로서 지구촌을 인류가 완벽히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주의의 맹신자들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코로나 백신만 만들면 이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국 백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고 그 약물로 코로나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전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백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방역 담당자들은 백신 1차로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접종까지 이야기했고 추가 접종, 2차 접종자가 국민의 70%만 넘어서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를 벗어나게 될 거라고 장담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았더니 오판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당황하고 정부 방역 책임자들은 부랴부랴 전 국민 부스터샷을 권장했지요. 그게 3차 접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팔을 내민 2차 접종자만 4,450만 명, 그리고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팔을 내민 3차 접종자가 3,230만 명이나 됩니다. 5,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 숫자인데요. 이 가운데 3,230만 명이 3차 접종자다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백신 접종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는 이거죠. 3차 접종자가 3,230만 명이나 되는데도 도리어 확진자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록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급해졌죠.
180만 명을 추가로 선별해서 4차 접종하라고 권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요양시설 입소자 130만 명이고 요양시설 업무 종사자 50만 명까지 포함시켜서 180만 명에게 지금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차 접종을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다섯 번째,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하는 건데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행복 인문학적 관점에서 답변해 볼게요. 우리는 과학기술과 물질로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이 늘 옳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질과 과학기술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무한대 가치들과 형이상학적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인간의 기술로 만든 백신이라는 물질의 힘을 믿는, 즉 과학기술 시대의 또 하나의 종교가 된 백신 접종 신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한다면 제2, 제3, 제4의 신종 괴물 바이러스가 연속 등장해서 인류에게 도전장을 내던질 것입니다. 인류보다 더 오랜 기간 지구촌을 점령해서 살아왔던 바이러스를 인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는 거지요. 그 분명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12,000명 넘게 사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에서는 약 8천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요. 95만 명이 넘게나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10번이 넘는 백신 접종을 해야만 초등학교 입학 허가가 나오는 백신 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어려서부터 백신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 코로나에 가장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백신만 자꾸 맞다 보니까 면역이 아주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맥도 못 추고 참패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러스와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코로나 사태는요, 수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준 한 가지 상황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이 상태로 간다면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그때마다 이기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행복 인문학적 차원의 거시적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인체의 신비 메커니즘인 면역력과 항상성을 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연대하고 지구 환경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만을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인류가 바이러스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서로 공존하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은 지구촌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연보호운동은 곧 인류 생존과 번영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과 이기심을 비우는 일, 생명체를 사랑하는 겸손, 지구촌의 생명체들과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사회운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육체건강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웰빙을 위해 행복 코디네이터하는 기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